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급형 피아노 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즈 거장들의 훈련법입니다. 일단 보피쌤이 재즈 거장이 아닌데 어떻게 재즈 거장들의 훈련법을 알려주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보피쌤은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연주를 막 플레이를 엄청나게 잘하는 실력자도 아니지만, 보피쌤이 잘하는 것은 여러 거장들이나 좋은 자료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재즈 거장들, 여기서 말하는 거장들은 제가 클래식이나 다른 쪽은 몰라서 기본적으로 오스카 피터슨, 빌 에반스, 케니 베런, 베리 해리스, 허비 앤콕, 그리고 키스 자렛이나 요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브래드 멜다우 같은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 아시는 그런 거장들의 공통점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피쌤은 거장은 아니지만 좋은 자료와 거장들의 연습 방법을 항상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런 거장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점.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카피, 그리고 그냥 카피뿐만이 아니라 내면화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 곡이나 한 아티스트를 진짜 깊게 팠다 그래요. 그래서 단순하게 카피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아티스트가 있다면 그 스타일을 통째로 흡수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빌 에반스는 재즈에서, 제 방에는 빌 에반스 초상도 있거든요. 근데 빌 에반스는 그냥 천재로 혼자 잘한 게 아니라 원래 기초로 클래식을 다지긴 했지만, 버드, 그러니까 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찰리 파커의 별명인 걸 아시겠죠? 버드의 라인들을 수없이 카피를 했대요. 그러니까 빌 에반스랑 찰리 파커는 전혀 다른 스타일이고 느낌도 다르지만, 빌 에반스가 그런 거장의 라인을 수없이 카피를 했었고, 오스카 피터스는 아트 테이텀을 거의 베껴서 연주할 수준까지 익혔다고 해요. 그리고 또 키스 자렛은 오히려 바흐나 스트라빈스키들을 분석하면서 즉흥의 구조적 감각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카피는 시작이고 그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게 목표였다. 그래서 단순하게 멜로디나 라인을 베끼는 걸 넘어서 한 아티스트의 사고방식 그리고 언어 전체를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고, 또 이 사람이라면 이 코드에서 어떻게 연주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체보하고 악보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흡수와 적용이 핵심인데, 이거는 음악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미메시스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였는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미메시스란 모방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모방을 끊임없이 하다가 독창성은 그 끝에 나오는 거다. 그래서 어떤 화가는 계란을 1000번을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 피카소같이 화가의 대가도 그런 말을 했죠. 뭐라고 했죠?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피카소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출처는 불분명한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예술가는 모방을 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예술가들은 자기만의 뭔가를 독창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 이런 모방들을 통해서 좋은 예술가가 길러지고, 위대한 예술가는 거장들이 말한 것처럼 단순하게 모방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 아티스트의 모든 걸 통째로 훔친 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거장들의 훈련법을 갑자기 말씀드린 게, 보피쌤은 원래 책을 좋아하는데 제 집에는 들고 다닐 수 없는 책 중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라는 토니 로빈스의 책이 있는데, 이런 책들에서 말하는 거는 항상 자기가 뭔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인의 어깨에서 더 높게 보고 내가 시행착오를 다 부딪히는 게 아니라 거인들이 했던 시행착오를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서 그 시행착오를 넘어서 부터 시작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보피쌤도 옛날에 빌 에반스 이 라인을 엄청 따라했었거든요. 이 연습을 했었는데, 이 느낌을 한번 카피를 했었을 때 1차적으로는 멋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 거장이 이 연주를 했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했을까를 생각을 하면은, 뭔가 빌 에반스는 항상 꾸부정한 자세에서 이 음들이 부딪히는 그 감각을 다 느끼면서 연주를 했었구나. 그래서 카피가 굉장히 중요한데, 카피를 넘어서 내면화를 했던 게 거장들의 연습법이다. 그리고 이 카피는 저희 예전 선생님도 가장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여서, 제가 말했던 그 선생님의 제자분, 유명하신 분, 제가 커뮤니티에 얘기를 했었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오스카 피터슨이나 다른 아티스트의 블루보사 연주를 기가 막히게 카피했는데, 철저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거의 카피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거장들의 연습을 계속 내면화했던 작업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거장들의 훈련법 첫 번째는 카피하고 내면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이싱을 스케일처럼 연습했다고 해요. 이거는 뭐 보이싱을 이렇게 풀어서 쳤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빌 에반스나 베리 헤이스나 맥코이 타이너 등은 모두 공통적으로 보이싱을 체계화해서 손에 붙이도록 반복을 했다 그래요. 이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보이싱이 4도 보이싱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So What 보이싱이라고 하는데, 이 4도 보이싱을 모든 키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251 보이싱 루틴, 기본적으로 251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보피쌤이 이제 멤버십을 하면서 251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4도 보이싱은 조금 고급 보이싱이어서 지금 뭐 3도나 4화음, 7음까지 그리고 뭐 마이너, 메이저나 이런 기초적인 거를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기는 한데 4도 보이싱이 나오려면은 초급, 중급 중에서 중급에 조금 더 가까운 연습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초급에서도 이제 2-5 보이싱을 조금씩 나갈 예정이어서 실전곡으로.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거장들도 12kg 매일매일 이거를 손에 익혔다는 거. 그리고 제가 보피쌤 스토어 개편을 말씀드렸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 개편인데 처음으로 만든 자료가 고급 자료예요. 전공생인데 선생님이 없으신 전공생분들. 물론 그런 분들 잘 하시겠지만 251을 어떤 식으로 잡는지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AB 폼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요소가 있더라고요. 엄지나 3도를 고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텐션들 섞는 거를 넣어서 고급 자료가 있는데 이런 보이싱들을 거장들은 스케일처럼 매일마다 연습을 했다. 그래서 보이싱을 스케일처럼 체계적으로 연습하신 거장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보이싱은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몸이 먼저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거장들은 보이싱을 이론적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체계화하여 반복 훈련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고 특히나 특정으로 베리 해리스는 코드톤을 기반으로 한 보이싱 시스템 보통 6코드 디미시드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런 걸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거장들 훈련법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개발해서 제자들에게 반복 훈련하게 했고 맥코이 타이너는 4도 보이싱을 모든 키에서 자유롭게 구사하기 위해서 1일 루틴을 만들었대요. 허빙 콕도 4도 보이싱하고 클러스터 여러 조합으로 매일 연습하며 손에 익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리듬의 정확성을 되게 집착을 했다 그러는데 보피쌤도 멤버십 할 때 알려드리는데 메트로놈을 꼭 틀어서 연주를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보피쌤이 후리기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는데 여기서 만약 이렇게 후렸다. 근데 이게 막 후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아주 천천히 하면은 제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메트로놈은 할 수 있는 한 가장 천천히 연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메트로놈이 30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딱 이렇게 느리게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느리게 연습해서 리듬의 정확성을 확실하게 맞춰놓고 이거를 빠르게 하면 이렇게 빠르게 하는 방향이 맞다. 그래서 오스카 피터스는 메트로놈을 매우 느리게 맞추고 박 안에서 자유롭게 연주하는 훈련을 했대요. 그러니까 메트로놈의 박자, 기본 박자는 아주 느리게 하고 그 박자 안에서 박자를 맞추면서 자유롭게 연주하는 훈련을 했다고 하고 허비인 곡도 펑크를 굉장히 잘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죠. 리듬을 소리처럼 취급하라고 강조를 했대요. 특히 박자를 타는 것에 대한 훈련을 녹음으로 계속 확인을 했고 리듬은 귀로 배우고 몸에 새겨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래드 멜다운은 프레이징 실험을 할 때 메트로놈과 자신을 녹음해서 박 안에서 미묘한 밀고 당김을 분석했다 그러고 빌 에반스는 드러머처럼 리듬의 내부감을 갖추는 것이 연주에서 가장 어렵다고 했다고 그래요. 저희는 빌 에반스 연주를 그냥 조금 따라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거장은 내부감을 계속 갖추는 거를 어려워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귀로 연주하기 Play what you hear. 또 다른 말로는 Sing what you play. 이건 베리 해리스가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했다는 말인데 계속 노래로 플레이하는 걸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이거는 뭐 별개로 오스카 피터스는 왼손하고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왼손 똑같이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여기 쓰 음까지 이런 식으로 내가 연주를 하는 걸 노래로 계속 부르면서 확인을 하고 빌 에반스는 내 머리로 들리는 음악과 실제 손의 차이를 줄이는 게 평생 과제였다고 해요. 이분은 진짜 철학자인 것 같아요. 음악에 대해서나 관점에서 인터뷰했던 거 꼭 보시길 추천드리는데 말하는 걸 보면은 일반적이지 않았던 분. 그래서 머릿속에서 들리는 음악을 실제 손의 차이가 나는 걸 줄이는 걸 평생 과제로 했다. 그래서 손가락보다 귀와 마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철학이 항상 있었대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재즈 거장들은 그냥 단순하게 연습 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뮤지션을 깊이 파는 카피하고 내면화하는 것 그리고 귀와 마음하고 손을 연결하는 것 이거는 이제 보이싱을 체계화한 것도 맞죠. 그리고 자기 분석이나 보이싱 루틴 계속해서 매일마다 루틴하고 리듬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메트로놈을 가장 느리게 해서 연습을 했던 것 그리고 자신의 연주를 계속 노래로 부르면서 손으로뿐만 아니라 입으로 부르고 그러면 내면화도 그 리듬이 계속 갖춰지고 소리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 에반스는 자기가 내면에 있는 음악이 단순하게 이 하나로도 이렇게 단순하게 연주를 하는 게 막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막 연주를 하는 화려한 연주보다도 훨씬 더 낫다. 이거를 인터뷰에서 말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거장들의 훈련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거장들의 길을 따라가는 게 거인들의 어깨에서 거인들이 갖고 놓은 길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책을 읽는 것처럼 책도 나보다 지적이고 더 지성이 높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책을 통해서 나도 습관화하고 그러면서 내 지성이 그 길을 맞춰서 갈 수 있게 되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좋은 예제나 거장들의 예제들을 카피를 하시고 손으로 먼저 카피를 하고 그걸 내면화시키고 입으로 부르고 체계화해서 리듬을 쪼개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연습들 외에도 이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연습들도 계속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멤버십에서도 그래서 오늘 마이너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마이너가 엄청 어렵거든요. 스케일이 3가지가 있고 초보분들한테는 좀 드리기 그런 과제였지만 뽀삐쌤 채널의 방향성인 선생님이 없는 분들을 위한 선생님이라는 마음으로 학원에서는 다 이걸 배우니까 꼭 한 번은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머리가 터져라 이론을 알려드리고 실전이나 재밌는 곡들을 그 다음 주에 배치를 해서 지난주에는 블랙 오르페우스 연주로 좀 재밌게 하는 거를 제가 또 쇼츠로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계속 이론과 실전 연습과를 반복을 하는데 거장들의 걸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장들의 훈련법은 제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거장들의 프레이즈나 뭐 예시들도 한 번씩 갖고 와서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멤버십이 이번 주에 또 3기를 받는데 벌써 한 달이 됐네요. 이번 주 일주일을 또 3기를 받고 그 다음에 3기를 시작할 건데 이 멤버십을 어떤 분들이 하시냐면 선생님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음악을 손을 놓으신 분들이나 이론을 잘 몰라서 연주는 하시는데 뭐 교회에서 반주를 하시거나 연주를 하시지만 체계적으로 화성학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아주 기본부터 알려드리는 거 초급자 그리고 사마음하고 실도를 아시는데 실전 장르들에 맞춰서 하는 게 중급자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멤버십도 일주일 동안 들어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3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보피쌤 스토어에서 제가 개편하기 전에 이 초급자 묶음을 이렇게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인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전까지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뭉퉁그려서 원래 3만원짜리인데 반값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 자료들은 제가 더 이상 개편한 이후에는 쓰질 않을 것 같아서 뭐 나중에 리뷰 이벤트나 이럴 때 보내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어서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계속 지금 엄청나게 구매를 중이신데 구매하시면 감사드리겠고 개편 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급, 중급, 고급으로 예시들을 나눠서 이제 A4 용지로 출력할 수도 있는 PDF 파일들을 정식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고급은 완성이 됐고 초급, 중급도 빨리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겠습니다. 어쨌든 요새 정말 몸이 몇 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계속 바쁜 여러 일들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중심 잘 잡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자료들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보피쌤 될 테니까 이 무더위에도 집에서 에어컨 딱 켜시고 커피나 뭐 음료수 하나 이렇게 두시고 비레반스처럼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서 저녁을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강의,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이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